안녕하세요. 이브닝 투자쇼 고수 정재윤입니다. 오늘은 매주 수요일 콕불소TV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주식 실전 전략부터 재미있는 해외 선물 강의까지 1시간 동안 꽉 채워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요. 자, 오늘 양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전반에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 업종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죠. 여기에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데요. 자, 이런 시점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정확한 시장 진단부터 알짜 종목까지 오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브닝 투자쇼 고수 지금 출발합니다. 네, 박철순 전문가의 추천주들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LG U+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12,000원 설정 도와주신 종목인데요. 6%의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기관들의 러브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증권사들이 통신주에 대해서 투자 매력도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통신주 중에서도 탑픽으로 제시되고 있는 LG U+,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또 추천을 도와주신 종목인데요. 주가 하락에 나왔을 때 저가 매수 기회로 잡아보자라는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이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고요. 38,000원 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아쉽게도 손절 처리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마지막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목표 주가를 전고점 25만 원으로 설정 도와주신 종목입니다. 이 종목 수익률 확인할 때 정말 웃음이 절로 나는데요. 무려 15% 가까운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계속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좀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최근 이 게임주들 주가에 날개를 달고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 주가 상승 이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주 중에서도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 날개를 달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추천주 현황을 확인해봤습니다. 자, 박철순 전문가님, 추천주 대부분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략 점검 도와주시죠. 네, 추천 종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요. 먼저 NC소프트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지난주 단기 목표가였던 23만 원 선을 돌파를 좀 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할 예정인데요. 일단 실적도 계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속적인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여러 게임들의 신작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반기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단기 목표가였던 23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요. 그리고 손절가였던 20만 8천 원에서 22만 5천 원 선으로 상향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대한항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일단은 저유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쉽게도 최근에 이 매도세,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손절가를 하향 이탈하면서 아쉽게도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단기 변동성을 앞두고 손절가를 굉장히 짧게 잡았기 때문에 2, 3%대에서 손절을 했기 때문에 크게 손실을 안 본 구간이고요. 앞으로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항공 기업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기대되기 때문에 추후에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전략을 좀 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에 이어서 LG U+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LG U+ 같은 경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급도 좋았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이평선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2주 정도에 걸쳐서 14,000원 선 부분에 1,400원 부근에서 강하게 지지선이 좀 형성이 되면서 이번 주 들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수급까지 굉장히 강하게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는 관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 U+와 그리고 NC소프트까지 보유 관점에서 대응해보자라고 전략 짜주셨습니다. 특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23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니까요. 이 점 유의하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추천주 현황 확인해봤고요. 이번 주 시장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진단이 필요하겠죠. 코뿔소TV 시황에는 이슈 시간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786-1022, 1023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도 간단한 신청이 가능한데요. 013-3366-8288번 지금 하단으로 번호 나가고 있죠.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반드시 앞에 고수 또는 박철순이라고 적어 보내주셔야지 이 시간에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요. 별도의 이용료가 따로 없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또 편안하게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전반에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좀 쌓여있는 상황인데요. 자, 박철순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요. 일단 전일 대비해서 각각 0.9% 그리고 0.69%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스피 같은 경우 대형주의 실적 우려감이 나오면서 이 지수 상승을 재간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실적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는 다르게 오늘 소폭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대형주의 실적 우려감이 계속 커지면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강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코스피의 중소형주라든지 코스닥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아직도 안심하기에는 여러 가지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적 개선이 확인이 되는 기업을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셔서 조금 더 나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당분간 이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중에서도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을 위주로 포트에 편입을 해보자라고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 보였던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종목만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최근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것이 바로 자동차 업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 전일 굉장히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오랫동안 소외됐던 이 자동차주가 아무래도 이 원화 약세 효과로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크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기아차나 SL, 성우하이텍 오늘은 조금 아쉽게도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원화 약세가 이런 수출주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원화 약세를 통해서 아무래도 기업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실제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단기적인 이 실적 우려감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자동차 업종들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원화 약세가 조금 더 가속화된다고 한다면 환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자금을 더 빼나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염두를 두셔야 된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자동차주 좀 접근하기에는 조금 위험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조금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때쯤에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CJ, CGV라든지 락앤락 같은 종목들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CJ, CGV 최근에 굉장히 상승 추세가 좋았던 종목입니다. 일단 지금 글로벌 박스오피스 시장 성장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CGV의 실적 성장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경험이 있었던 CGV의 실적도 경제사 대비해서 훨씬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아무래도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다양한 영화 콘텐츠가 시장에 풀리면서 더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오늘장 또 시장에 화두였던 현대차 종목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략 짜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의 이제 이슈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실적 시즌인 만큼 다수 기업들의 이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내일도 굵직한 기업들 실적 많이 나오던데요. 네, 오늘도 네. 그랬지만 내일장부터도 계속적으로 국내를 비롯해서 글로벌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 그리고 KB금융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을 비롯해서 국내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그리고 캐터필러와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미국 최대 중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세계 경기를 예측하기 위한 바로미터로 사용이 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터필러의 실적도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4일에는 역시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를 비롯해서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정밀화학, 그리고 LG생활건강을 비롯해서 국내 역시 대형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특별히 이 미국의 6월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신규 주택 매매 판매수 증가는 경제 회복의 신호로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가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죠. 27일에는 서울 반도체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다음 주 화요일이죠. 28일에는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대한유화의 실적도 발표가 앞두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포드와 듀퐁이나 화이자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내 기업 실적도 중요하지만 해외 기업의 실적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닝 시즌 국내 할 것 없이 해외 기업들의 실적도 조금 유의해서 살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시장 정리와 함께 이번 주 주요 이슈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잠시 후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돌아올게요. 네, 요즘 날씨도 참 더운데 종목 고민 때문에 더 더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화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죠. 자, 코뿔소TV 여보세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첫 번째 시청자님 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시아나항공이요. 아시아나항공 이 종목 매수가랑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애기 아빠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지금 손실 보고 계신가 봐요, 시청자님. 여기 이 시간에 연결이 돼서. 아유, 네, 아쉽네요. 제가 문자로 다 보냈는데요. 네네. 저희 이제 제작진을 통해서 받은 이 매수가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6,970원에 비중은 10% 네네. 지금 손실 구간이시네요. 속상하시겠어요? 네. 네, 일단 그러면은 이 아시아나 항공 투자를 하셨으면 시청자님 평소에 뭐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하시나요? 아니요, 그런 거 못했어요.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매수하게 되신지 또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요, 방송에서 조금 괜찮다고 그래서 지금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이 방송에서 좋다는 종목이라서 매수를 했더니 지금 손실 구간이시고, 지금 남편분한테 들킬까봐 조마조마하시면서 이렇게 통화를 하고 계신데,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화 끊고 TV 시청해주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투자 전략 세워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어떡합니까? 이 시청자님 정말 잘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남편분한테 들킬까봐 매수가도 말씀을 못 하시는데 네네.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대한항공과 역시 양대 항공업계 대형 기업이죠. 일단은 굉장히 방송에서도 제가 좋게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항공업종들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일단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더 자세히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이런 항공업종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여객 수요가 감소를 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악화 우려감이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메르스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객 수요도 7월 초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분기를 지나서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여객 수요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거기다가 지금 유가가 최근에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50, 배럴당 $50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저유가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된다면 이런 원유를 지금 항공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연료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낮게 되면 당연히 원가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무래도 이러한 핵협상 타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저유가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유가에 따른 수혜 부분이 아무래도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항공업종에게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텐데요. 최근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차트를 좀 보시면요. 최근 지난주 중반부터 해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6,500원 선 부근에서 지금 지지선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저유가와 여객 수요 회복을 통해서 실적 개선이 전망되는 만큼 하단 경직성을 좀 지켜보면서 아무래도 반등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2분기 실적에 대한 영향으로 단기 하락이 조금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손절가 부분만 잘 지키셔서 유지를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 하락에 대한 부분을 걱정이 되기 때문에 6,300원 선에서 도달 시에 어느 정도 매도를 한 이후에 반등 시에 재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하반기 실적 개선 점쳐지고 있다. 그리고 좀만 더 기다려보면 좀 반등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좀만 더 기다리셨다가 또 이제 전략 짜드린 걸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실시간 종목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가 또 상당히 많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을지 하나하나 또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나와 있을까요? 자, 한올 바이오파마 종목 15,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테라젠 이텍스 종목 20% 비중 들고 계신 종목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웰크론 종목 그리고 지스마트 글로벌 종목 27,2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제발 조언 부탁드린다고 굉장히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제일기획 상담 부탁드립니다라는 사연도 나와 있고요. 남해화학 50% 비중 11,100원에 매수를 하신 종목까지 또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종목들이 또 문자가 와 있습니다. 자, 박철순 전문가님, 우리 이 중에서 어떤 분이 가장 또 상담이 필요해 보일까요? 네, 일단 네. 최근에 이 화학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이 네.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해화학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남해화학 주가를 보면 최근에 굉장히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11,100원 100원의 선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요. 다행히 지금 굉장히 좋은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틀에 걸쳐서 지금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비중도 좀 굉장히 높으시고요. 일단 화학업종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조금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 원유 가격도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화학 기업들 원재료가 부담이 조금 줄면서 조금 더 실적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크게 정유와 화학을 나눠서 봤을 때 저유가는 어떤 화학 기업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런 호재성 내용이 될 수 있지만 정유업체에는 오히려 저유가가 조금 더 안 좋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 혹시나 화학업종이 아니라 정유업종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20일선 부분이죠. 12,500원 선까지 빠진다고 한다면 조금 더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급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가 라인은 반드시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유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손절가 꼭 지키면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또 오늘 많이 와 있으니까요. 한 종목만 더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 뭐 위닉스도 나와 있고 컴투스도 나와 있고 LG전자도 나와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주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우리 어떤 분 또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일단 오늘 있는 것들 대부분 다 네. 걱정이 되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 맞아요.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컴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 15만 5천 원 선인데요. 매수 가격이 네. 15만 잠시만요. 네, 컴투스 비롯해서 요즘 게임주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 15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80%나 된다고 해요. 네, 제가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네네. 일단은 지금 이번 달 최고점에서 지금 매수를 하셔서 아쉽게도 이번 달 중순부터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게임주가 최근에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 초부터 해서 화장품이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에 관심이 몰리면서 연초 대비해서 굉장히 성장률이 높았던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아무래도 요즘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헬스케어 업체들의 가격적인 부담이 굉장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 성장성이 기대되는 이런 게임 업종들의 관심이 좀 몰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가지고 오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시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손절가에 도달 시에는 좀 비중을 줄이셨다가 다시 한번 반등 시에 재매수하는 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매물대를 좀 보면요.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13만 7,700원 선인데요. 단기적으로 13만 원 선, 13만 5천 원 선에서 조금 더 빠진다고 한다면 여기서 거기다가 수급 상황에서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까지 붙는다고 한다면 추가 하락을 통해서 아무래도 12만 5천 원 선까지도 빠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13만 원, 13만 500원 선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비중을 절반 이상을 조금 매도를 좀 하시고 반등 시에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컴투스까지 종목 상담 만나봤습니다. 저 오늘 진짜 제작진으로부터 이 안타까운 사연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려왔습니다. 그래서요, 한 분 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시나요? 네, 산성 LNS요. 산성 LNS 올해 뜨거웠던 종목 사셨는데 매수가랑 비중 좀 알려주세요. 92,000원에 네. 50%요. 92,000원에 50%나 이 50%를 한꺼번에 사셨어요? 아니요. 아, 네, 자꾸 조금씩 자꾸 샀는데. 사다 보니까 이렇게 50%나 네. 돼버렸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손실 구간이라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 또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TV로 시청해주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또 삼성 LNS, 오늘 좀 수익 보고 계신 시청자님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손실 보고 계신 시청자님들이 많이 전화 주고 계신데 삼성 LNS 상담 도와주세요. 네, 일단 오늘 단기적으로 아무래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빠지면서 오늘 다들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일단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92,000원 선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행히 크게 지금 손실 구간은 그렇게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굉장히 올해 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주가가 상승했던 업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상 좀 부담이 되는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급을 좀 상태를 좀 보면요. 일단 최근에 기관들의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개인들의 관심이 몰리는 종목이다 보니 단기 좀 반등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 전환까지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기대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지금 8만 원 선 초반까지 만약에 내려온다고 한다면 120선 부분을 좀 돌파를 하면서 조금 더 투매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8만 1,000원 선을 하향 이탈할 시에는 대부분 좀 현금화 시키는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 좀 재매수하는 관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이번 주 내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전고점 부근인 10만 1,000원 선까지는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단기적인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만큼 당분간 조금 집중을 하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종목 상담 만나봤고요. 어려운 해외 선물 쉬운 강의로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이기는 해외 선물 시간 바로 이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뿔소 TV의 전문가 정백근입니다. 저번 주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대외적인 변수였던 그리스 그렉시트 우려감과 중국 변동성이 완화되는 모습이었고요. 사실상 그리스 문제는 이제 해결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외적인 리스크들이 완화되는 모습 속에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나 이번 주에는 주목할 만한 경제 지표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 인상 이슈도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번 주부터 시작된 금융 섹터의 그 어닝 시즌, 어닝 발표로부터 이번 주로 이어지는 종목들 확인해 보고요. 오늘 또한 대표적인 그 선물 종목, 오일, 골드, 유로 세 가지 종목 확인해 보고 이번 주에 진입 어떻게 해야지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유가 어땠습니까? 오펙 월간 보고서, 또 EIA 주간 원유 재고 보고서 공급 증가 우려감, 이란의 아시아 수출 재개 소식에 하락 마감을 했었습니다. 주 초반 유가는 오펙 월간 보고서에서 지속적인 공급가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였고요. 또한 여기에 수요 증가를 하기 위해 2015년 원유 공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거라는 것도 함께 발표되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란 핵 협상 타결 소식으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 과정 속에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EIA 주간 원유 재고 보고서에서 정유재가 증가했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재차 하락을 했었고요. 주 후반 달러 강세와 이란의 아시아 수출 재개 소식이 유입되면서 하락세를 이어갔고 결국 전반으로 WTI 가격은 3.5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원유 시장은 공급 증가와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반발 매수세가 유입돼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 초반 유가는 최근 하락세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고요. 또 특히 50달러라는 강력한 지지라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발 심리는 이어질 것입니다. 자, 그 뒤로 특별한 이슈가 없는 부재한 상태에서 달러와의 움직임 속에 보합 등락을 보이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이죠. 중국의 그 HSB PMI 제조업 지수가 전월에 비해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또한 EIA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부터 제가 항상 계속 강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50달러대 지지선을 계속 이탈을 못하게 되면 매수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지금 방송을 참여하기 전에 지금 50.04 라인을 찍고 반등하는 것을 변곡 라인을 만드는 것을 보고 여기 지금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50.00 라인 오늘 열어둬야 될 수도 있습니다. 49.30 라인까지 오늘 지표 발표가 되면 열어두셔야 될 수도 있고요. 사실 50달러가 무너진다 치더라도 오늘 한 번만에 와르르 무너지진 않아요. 오일이 절대 그렇게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요. 일단 49.30에도 지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만약에 무너지더라도 보수적인 대응을 하실 분들은 49.30 라인에서 매수 대응을 하시고요. 50.00 라인이 만약에 딛고 반등을 한다면 내려오면 손절 자리가 짧은 자리에 진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 라인 꼭 기억하시고 매매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골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 금속 시장은요. 지금 그리스 이슈 해소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의 약화와 또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한 달러화 강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 초반 그리스 협상 그 타결 소식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악화돼서 하락했었고요. 여기에 달러화가 그리스 이슈 완화에도 금리 인상 이슈에 반응하면서 강세를 보이자 금 가격은 약세를 이어갔었습니다. 이후에도 통화정책청문회에서 옐런 의장의 매파적인 의견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 이슈가 유입되면서 달러와 강세가 이어지자 금 가격세는 하락세를 이어갔었고요. 주 중반에도 EU가 그리스에 대한 브릿지론을 제공한다는 뉴스와 ECB가 ELA 한도 상향 조정 등 그리스 리스크에 차츰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 약화로 금 가격은 추가 하락을 더 했었습니다. 지난주 금은요, 마이너스 2.25% 하락한 1131.90달러의 장을 마감을 했고요. 이번 주 골드, 사실 골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 되게 애매합니다. 지금 하락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가 이번 주 시작되면서 지금 하락세를 좀 키웠어요.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 하락세를 키우면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라인 있죠. 1080 라인을 딱 맞고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매수를 잡을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잘 없으실 거예요. 저도 못 잡았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렇게 힙스봉으로 쿡 찍고 올라가는 상태에서 매수를 잡는다는 것은 사실 웬만한 강신장 아니고는 올라오면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추격 매수를 하든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이평선 기준에서의 어떤 역할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 골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골드 예상을 해보면요. 좀처럼 말씀드린 처럼 골드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실적 발표가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뉴몬트 마이닝이라는 어떤 회사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금채광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골드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실적 발표가 오늘 저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꼭 주의하시면서 매매하셔야 되고요. 오늘 또한 1080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면 매수를 계속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골드는 요즘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많이 올라갈 자리도 내려갈 자리가 없어요. 골드 지금 변동성 축소 라인 나와서 하방에서 박스권 계속 놀고 있는데 이 박스권 노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변동성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게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입할 자리는 변동성 축소 구간에 진입을 하셔야지만이 변동성 확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수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1080 라인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수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골드를 길게 가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하게 골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미국의 또 금리 인상 시기를 앞두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인 대응 그리고 또 제가 골드는요 어떤 현물의 움직임보다는 투자 심리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안전 자산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골드 매매하시면서 여러분들 손절 철저하게 잡으시고 위로 올라갈 폭도 내려갈 폭도 일단 줄 때 나오고 일단 반발 매수를 잡았으면 손절 라인 철저하게 잡고 매매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와 그리스 정치 불안과 그리스 부채 탕감 이슈로 인해 강세를 보였었고요. 유로화는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리스 협상이 타결되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독일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미국과 독일의 금리 차이로 인해 유로화가 약세 전환을 했었습니다. 이후 옐런 의장의 통화 정책 청문회를 기다리면서 금리 인상 이슈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옐런 의장이 청문회에서 올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자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지 않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달러화 강세 폭에 제한적인 어떤 폭을 주었었고요. 그리스 채권단위 협상안이 그리스 의회에서 통과되고 독일 의회가 통과되었으나 계속해서 부채 탕감 이슈가 남아있고 그리스 그리스 정치 불안이라는 요소 때문에 유로화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갔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저번 주 유로화는요. 달러화는 1.19% 강세를 보였었고 유로화는 2.99%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유로의 움직임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들이 유로 그룹의 어떤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스 이슈부터 주변국들의 이슈들까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폭에 비하면 유로가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유로가 지금 사실 1000달러대 지금 1.0000 라인까지 내려왔어야 되는 게 기술적 자리에서는 나왔어요. 하지만 안 내려왔죠.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유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제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시장에 이슈가 있을 때 움직여야지 이슈가 지나고 나서 안 이슈가 있을 때 안 움직이다가 이슈가 지나고 나서 후폭풍이 쳐버리면 그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의 어떤 지지라 저항 라인이 전혀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일단 외환주택시장, 또 주택지표, 또 뉴질랜드 통화정책회의로 인해 달러화가 소폭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그리 낙관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주식시장 위축은요. 달러화 강세를 부추길 수 있고 또한 최근 발표되는 주택지표들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로 인한 금리 인상 이슈를 자극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와 경제 지표들이 발표들이 몰려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 유로 포지션 또한 살짝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요. 일봉상의 유로는 하방 추세를 연속적으로 타고 있습니다. 지금 하방 추세 자체를 계속 일봉상에서 계속 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까지는요. 1200 라인이 못 넘는다면 1200 라인이 요 정도 오실 거예요. 1200 라인이 못 온다면 일단 매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00 라인이 넘어가면 얼른 잘못했다고 손절해버리십시오. 그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200 라인이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면 그냥 때려버리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보수적인 자리 진입, 손절 자리 짧은 자리가 최고의 자리입니다. 볼린저 밴드 어떻든 RSI, 스토캐스틱, MACD 어떻게 나오든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손절 자리가 짧은 자리가 1등이고요. 여러분들 보수적인 대응만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1200 라인을 못 넘는다면 일단 매도 쪽 추세 보시고 계속 이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유로그룹이 이슈에 비하면 하락세는 제한적이지만 그리스 문제가 해결되는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후폭풍 대비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올라오면 매도를 반복한 형태로 가시고요. 일단 장기 하방, 제가 지금 방송에서 지금 한 4주 전부터 계속 하방을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장기 하방 보시는 분들 0700 라인까지 열어두시고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월물이 끝나는 시점 8월 말 또 8월 중순 정도 오면 슬쩍 포지션 정리를 하실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오일, 골드, 유로 조금 더 나아가서 국내 선물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선물 시장을 포함한 주식 시장 모두 포함을 해서 경제의 논리는 사실 8대2의 비율로 움직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경제는 8대2의 논리에서 20%가 주도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요. 처음으로 들어와서 10일 거래일 중에 8일은요. 이틀을 위한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틀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틀을 준비를 안 하고 8일에 이틀에 쓸 에너지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면서 나머지 8일이 지금 이틀을 준비하는 기간이거나 이틀을 여진으로 움직이는 것 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여진으로 움직이는 국면이냐 또 아니면 급격한 움직임을 준비하는 국면이냐 이것만 확인을 하시고 매매를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정말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리에 앉으면 매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난 오늘 저녁에 해선시장 참가하니까 한번 진입하고 나올 거야. 손이 가만히 안 있죠,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마우스를 누른다는 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꼭 그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10일 거래일 중에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 이틀입니다. 그 이틀을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숙제고 미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그 8일에 그 여진으로 움직이는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갈 자리만 보고 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가 거꾸로 가든 올라가든 어쨌든 서울만 가면 됩니다. 수익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지랑 저항의 어떤 라인을 철저하게 잡으시고 또 진입을 할 때는 손절 자리가 철저하게 짧은 자리가 올 때까지 여러분들 매매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파생은 사실 기회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단기 추세를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의 자금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난 10%의 손절을 할 거야 라고 가정을 하면 저희에게는 10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그 10번의 기회를 다 활용을 안 해요.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10번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 가위바위보 10판을 다 이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 가위바위보를 해서 10판을 해서 10판 다 질 수도 없어요. 다시 이야기 시장으로 돌아오면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시장이란 이야기예요. 근데 왜 죽냐? 여러분들의 기회를 한 번밖에 안 살리지 않습니까? 손절매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살리는 것만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가진 기회 꼭 활용하시는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주까지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백건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 정백근 전문가와 함께 알기 쉽게 또 해외 선물 강의 만나봤습니다. 한 번 더 복습을 해본다면 더욱더 도움이 되겠죠? 이 점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또 공략할 만한 종목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코뿔소TV의 골드라인 시간 또 만나볼 텐데요. 자, 전문가님, 요즘 네. 게임주에 관심 갖는 투자자들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네네. 근데 다 좋을 수는 없을 텐데 네네. 오늘 마침 이 종목 보니까 게임주 중에 하나 선택해 보셨던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은 뭐 게임 업종들에 지금 관심이 굉장히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게임 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또는 게임주를 살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굉장히 걱정이 되실 텐데요. 앞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을 100%좀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추천드릴 종목은 역시 게임 업종입니다. 웹젠이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종목이었는데요. 일단 장기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첫 번째로 기대되는 투자 포인트는 역시 웹젠이 가지고 있는 게임이죠. 이 모바일 게임인 뮤 오리진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 뮤 오리진 같은 경우 3분기에 앱스토어를 비롯해서 4분기에 유럽과 북미 지역 시장 확대를 통한 성장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게임 업종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신작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이 상승하면서 동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기업의 인수 이슈 부분인데요. 지금 중국의 대형 게임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국내 게임 기업들을 인수하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이 웹젠 같은 경우는 중국과 국내에서 이 뮤오리진을 바탕으로 해서 성공을 했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중국 기업에 관심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인 만큼 이런 부분에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는 부분도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계절적 성수기 효과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런 여름이죠. 특히 이 학생들이 방학을 하는 이 시점은 이 게임 업종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게임의 접속률이 더 높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계절적인 그런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는 부분도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이번 달 들어서 주가가 조금 많이 올랐지만 중반 이후에 조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에 대한 부분이 좀 걱정이 되실 텐데요. 일단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 간단합니다. 지금 NHN 엔터가 지금 웹제네이 갖고 있는 지분을 매각을 일부분을 하면서 주가 상승에 제동을 좀 건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 실적 증가와 하반기 성장 모멘텀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이런 악재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에 조금 더 베팅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오늘도 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전환이 강하게 하방을 좀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반등에 조금 힘을 좀 실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 동종 게임 업종 내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점 또한 단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 수준이죠. 36,900원 선에서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44,000원 선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역시 지금 변동성이 큰 장에서 역시 손절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짧게 역시 잡겠습니다. 손절가는 35,000원 선에서 잡아드릴 테니 일단 손절가에 도달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매도했다가 다시 반등 시에 재매수하는 관점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웹젠 목표 주가를 44,000원으로 또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손절가 네. 제가 다시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좀 네, 말씀해 손절가는 주시겠어요? 좀 짧게 35,000원 선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웹젠 종목 목표 주가 4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문자 상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분들이 또 사연 보내주고 계신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은행 종목도 나와 있고요. 30% 비중 두고 계십니다. 크리스탈 20%, SK네트워크스 50% 비중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또 상담 보내주고 계시죠. 크리스탈 종목이 또 나와 있네요. 이 80%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고수님, 어떻게 많은 분들이 또 상담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대부분 이 하락을 좀 수익권이 아닌 손실 구간에 있는 분들에 대한 문자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히려 오르신 분들도 상대적으로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장이다 보니 언제 빠질지 좀 걱정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다행히 조금 수익권에 있는 종목인 웰크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웰크론 보면 굉장히 올해 들어서 큰 주가 상승률을 보여왔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해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번 달 들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웰크론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섬유 관련, 특히 극세사 섬유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이 메르스 관련돼서 이 마스크 관련된 기업들이 이슈를 받고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메르스가 어느 정도 잠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조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 개인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기관들 오늘 장에서는 조금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금 수급이 매도세로 전환을 한 모습 보이고 있지만 단기적인 그런 매도세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로 전환도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일단은 2014년도 작년에는 좀 이익이 적자가 나는 영업이익이 적자였는데 올해는 이런 메르스 수혜들로 인해서 적자를 좀 극복을 하고 다시 한번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받쳐준다고 한다면 역시나 이런 변동성장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웰크론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하신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려야겠죠? 박철순 전문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적에는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다수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른 변동성 유의하시면서 안전한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브닝 투자쇼 고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